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창 교수입니다. 오늘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명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공유하고, 예, 자, 본문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 교재 113페이지입니다. 교재 113페이지. 예, 통상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사라는 것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서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임의수사다. 이에 반하여, 그렇죠? 상대방이 against one's will 이라고 해서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을 강제수사라고 한다. 그런데 강제수사를 하면 통상 수사라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필요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 형소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처분 법정주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수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임의수사라고, 원칙적으로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수사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소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다른 나라 형소법을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으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보석주의, 보석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한다 이런 것을 원칙으로 삼은 나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은 조항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있는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찌 보면 어레스트를 먼저 하고, 어레스트를 한 다음에 머지스트레이트에게 데리고 가서 베일을 하고 대부분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고, 하지만 정말 펠로니 중범죄인 경우에는 구속이 되고 뭐 그런 보석제의 운영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198조에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의 수사를 하더라도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사나 사경, 특사경과 같이 수사를 담당하는 자는 피의자 또는 관련자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밀을 엄수해야 되고 수사 파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 확보, 증거 수집, 보존을 위해 각종의 강제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은 특별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한 경우에만,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그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제수사 법정주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강제수사냐 임의수사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모든 수사라는 것이 적법 절차의 원리,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온 듀 프로세스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전에 87년 헌법에서 적법 절차라는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상 독일법상의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87년 헌법에 적법 절차 원리가 듀 프로세스 원리가 들어옴에 따라서 이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적법 절차 원리를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할 때 통상 피의자 신문을 할 때는 출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피의자 신문은 현재는 임의수사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서 잠깐 가시지요라고 했을 때 이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소법상의 임의동행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상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야 되니까 이 뭐 강제 수사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흔쾌히 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영화 같은 게 보면은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학자들은 임의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의수사인데 보면 임의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못 가겠다라고 하는 안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비동행자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니 나 이제 더 이상 조사 못하겠으니까 가겠다. 나 이제 더러워서 수사 못 받겠다. 가겠다. 이런 퇴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속박, 신체나 심적 압박에 의한 자유 구속이 없었다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동행이냐 강제동행이냐에 대해서는 시각, 경찰관의 수, 태도, 신문 방법, 휴식을 할 수 있느냐,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화장실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느냐, 뭐 가겠다고 하면 갈 수 있느냐, 아이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느냐, 거부의 유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항상 이런 점을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데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여기 우리나라 대법원 항상 그죠. 여기 종합하여라는 구절이 있죠.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판단은 시간, 장소, 방법, 이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 방법, 퇴거 이사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임의동행이지만 강제의 실질을 갖춘 때 이럴 때는 뭐 긴급 체포해 보아야 된다 말씀드린 거 있고 수색을 할 경우에도 임의수사가 허용되느냐 뭐 당사자가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이미 승낙 수색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안 된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임의수사로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수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임의수색, 승낙수색, 검증이 허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음주 측정 거부가 어떻게 되는 음주 측정이라는 것은 이제 진술이 아니다. 호흡을 불어넣어서 당사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호흡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못 부르겠습니다 하면 음주 측정 거부죄가 되는 거니까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임의수사다. 그죠? 판례는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음주 측정 자체는 임의수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함부로 찍는 건 괜찮은가? 사진을 집에 있는 사람 몰래 찍는 게 아니라 공도에 나와 있는 사람,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을 멀리서 망원 카메라로 찍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 판례는 누구든지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얼굴, 기타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런 것도 무제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37조 2항에 의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부정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통상 도로를 가다 보면 무인 장비에 의한 제한 속도 위반 차량, 신호 위반 차량 뭐 이런 걸 촬영하는 장비가 있죠. 이런 것도 불법이다, 위법수입 증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가장 임의 수사에 있어서 중요하다.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피의자 신문 제도이죠. 신문 물어보는 건데요. 물어보는 건데 이것이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라고 해서 중세 고문 고신을 허용했던 그러한 때에는 강제적으로 위하적으로 신문을 해서 자백을 받으면 처형을 하고 했는데 피의자 신문제도 연역을 보면 사실은 강제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의자 신문을 임의 수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학자들이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 물어보는 겁니다. 신문, 게페르, 이렇게 신문은 법정과 같은 데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신문, 내용, 그것은 질문을 하는 거죠. 위화적인 방법으로, threatening 하는 방법으로 물어보는 것에 신문,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뭐 신라면 이제 좀 맵다, 맵도록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은 신문, 니은과 미음, 신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의자 피신을 받는다, 이렇게 피신을 받는 것은 수사기관이 신문하여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임의수사다. 통설은 현재 임의수사입니다. 이것이 연역적으로는 강제처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교과서를 낸 형소법 교수 중에서 피신을 강제처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논문에는 한은 좀 있지만 사실은 현재는 임의수사로 보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강제처분적 성격이 있었던 연역적 유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라고 해서 고문이 인정되었던 그런 역사적 반성적 고려에서 과학적 수사를 해라, 과학적 수사를 해야지 왜 자백에만 의존하느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수사관에서 자백하면 수사가 쉽게 진행되므로 자백 편중의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과학적 수사 방법,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실은 과학적 수사 방법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건 관계자가 나와서 사건 관계자가 진술로서 이렇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엮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그것을 엮어주는 진술이 없다면 참 그것을 이렇게 사건을 구성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 사건에 있어서 돈이 간 사실, 사용한 사실, 그래서 그럼 너는 사기죄지 라고 계좌 추적 결과로 인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기소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빌린 돈 받은 겁니다 라고 하면 사기죄가 안 되겠죠. 그리고 범행 현장에 족적이 있다, 피고인의 혈흔이 있다, 피의자의 혈흔이 있어 피고인으로 기소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이유로 인해서 피가 거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 그게 진술이 없이 단편적인 증거만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피신은 검사 또는 사경이 하는데 사법경찰관이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무관 총장, 경위,
경위, 경감, 경정, 총령. 뭐 수사를 해보면 이 경감도 수사를 직접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하실 리는 없고, 그래서 그 사법경찰리가 보조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라는 임으로 이런 명칭으로 사법경찰리가 수사를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차적 종결권이 경찰에게 넘어간 이상 이 판례가 유지될지 한번 다시 문제가 된다면 사법경찰리, 그죠? 순경, 경장, 경사 이런 분들이 사법경찰리인데 이런 분들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경찰리가 하고 이제 사경찰관이 도장만 위에 찍어서 오지요. 이게 뭐 적법한 피신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피신 받으려면 수사기관에 나와주세요 라고 해서 출석 요구서를 옛날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보내는 경우보다는 전화해서 전화번호 있으면 문자로 인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뭐 청구인한테 피의자 며칠 날 나오도록 해주세요 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봤고 전화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 문자로 연락이 안 돼 문자로 남깁니다. 그래서 왜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문자를 남겼는데 답이 없습니다. 팩스도 최근에는 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화로 한다. 전화로 하고 전화가 없으면 옛날에 전화가 없으신 분이 있어서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도 거의 안 보내고 전화로 거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다음에 조사를 할 때 진술을 거부할 것입니까? 미란다 원칙이죠. 미란다 원칙.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진술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것,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포기하고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을 하면 유죄의 징후로 사용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알려야 되는데 조사를 받고 맨 처음에 피신을 받을 때 서식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어서 그래서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진술하면 변호인 조력권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진술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조서를 다 받은 다음에 쭉 읽어보고 서명 날인을 한 다음에 요 앞에도 예, 아니요 이렇게 쓰세요 라고 자필로 쓰게 되는데 그렇게 피신 앞에 서식에 앞에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놓은 그것이 진술 거부권을 형해한다. 변호인 조력권을 형해하는 것이니까 그 양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최근에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양식을 바꾼다면 맨 처음에 인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권이 있습니다. 진술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진술하겠다고 하면 하고 맨 마지막에 조사를 받고 나서 나중에 피의자가 법정에 가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 거부권 고지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입증할 수 없으니까 조서를 다 쓴 다음에 서명 날인을 받고 맨 처음에 고지했던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이 있음을 고지받았지요 라고 서식을 뒤에 만드는 것도 또한 방법입니다. 옛날에 심신미약 감령 주장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을 때 어떤 검찰청에서는 당시에 범행 행위를 할 때 술을 주치 상태였는가 아니었는가를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서 기재해서 붙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의자 신문 때 조사 수인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논리상 앞에 피신이 임의수사라고 한다면, 그죠? 피신 임의수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임의수사이고, 임의수사라고 하는데 뭐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럼 강제수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논리상으로 임의수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수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가 옛날에 홍콩인가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그 수사 매뉴얼 1조를 보니까 모든 시민은 수사기관의 뭐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1조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좀 여기는 좀 다르네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신을 임의수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사 수인 의무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뭘 물어보느냐? 학력, 경력, 강조를 물어보고 범죄 일시, 장소, 타임, 플레이스, 매너라고 해서 어떤 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형법이라는 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책한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구성요건의 요건사실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위법성 조학사유, 책임 조학사유, 범행 후에 합의가 됐는지 물어보고, 앞에는 그 전에 전과가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가족관계는 어떠냐, 범행 후에 합의를 했느냐, 다른 정상은 없느냐,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물어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서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조서를 원래 작성할 때, 검사할 때는 검사가 물어보고 수사관 이런 사람들을 뭐 서기관, 사무관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참여하게 하는 걸 옛날에 참여라고 부르다가 요즘에는 경찰청 계장을 전부 수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수사관을 사무관 이상, 수사과에서 수사관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뭐 검사실 계장을 수사관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직원을 실무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경이 할 때는 사교 경찰관이 하면서 경찰 리를 모주하게 해서 참여하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물어보고 한 사람은 타자를 치고, 타자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일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물어보고 아무개 씨 맞죠? 뭐 이런 사실이 있죠? 그럼 조서 작성하셔요. 그리고 조서가 작성이 되면 와서 쭉 물어보고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읽어보시고 서명단일 하세요. 라고 하는,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지금 검사의 피신이 아니다, 계장의 피신이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 참여. 이 변호인 참여, 뭐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피의자 신문 시에는 검사란 사경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이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투명성과 적법 절차를 보장해 주장시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헌법적으로도 하니까 올해 이렇게 상당히 종작께서 헌법책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요 헌법책에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요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입회권이냐 절차 참여권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피의자, 변호인, 대리인, 배우자, 전속 행정의 신청에 따라서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죠. 접견이 물어보고 뭐 구속된 경우에는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하죠. 변호인 접견을 하고, 서울구치소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참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접견을 하게 하고, 요즘 코로나라서
좀 접근이 제한된 경우도 좀 있었는데, 신문에 참여하자 변호인이 100명이다. 그죠? 100명이다. 이렇게 돼서, 여러 사람이 수사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접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 대표를 하나 선임해서 해야 되겠죠.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옛날에 간첩 사건 이런데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렇고 정당한 참여를 제한할 접견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그죠?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이게 실무상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신문을 방해하거나 기밀 누설을 사실은 공범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와가지고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수사신문 방해하거나 비밀 누설을 할 그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떨어져 앉아라.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검사실에 가면 변호인 의자에 대학교처럼 이렇게 대학교 강의실 의자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서 쓰는 의자 같은 것을 별도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판례도 피의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 누설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죠? 나가시오. 당신 뭔데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하지 말고 나가시오. 하는 경우에는 준항고, 410조 준항고, 이것도 제가 실무상으로는 실제로 해본 적은 없는데 이론상으로는 준항고를 해서 다툰 경우가 공안 사건에 있어서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변호사가 나 조사 받는데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이 신문한 경우, PC는 위협 수집 증거니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사라고 볼 수 없겠죠. 위협 수집 증거니까 증거 능력이 배제됩니다. 허위진술죄가 있는데 피의자에게는 묵비할 권리가 있죠. 묵비할 권리가 있는데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겁니다. 허위 진술. 그럼 허위 진술죄를 도입을 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를 도입을 해서 처벌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됩니다. 논란이 되는데 안 했다. 아주 논란이 많은 겁니다. 이걸 하면 검찰의 권한이 세지니까, 강해지니까 절대로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 밝혔으면 검사 입장에서는 위계이행 공직방으로 기소를 하고 싶죠. 속였으니까. 하지만 판례의 입장은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위계공직방이 성립한다. 요 조항을, 요 부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허위진술죄를 검찰에서는 도입하자라고 하는데 반대가 많아서 도입은 어렵지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계의한 공직방이 성립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피신 작성할 때는, 피의자 신문할 때는 조서를 작성해야 되죠. 조서를 작성해야 되고 나중에 증거로 사용되고, 조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은 밤 12시 이전까지 수사를 마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조서를 읽겠습니다. 읽는데 3시간, 4시간 걸리죠. 새벽까지 누가 조사를 받고 나왔다라고 하지만 조서 작성은 12시 전에 끝나고
조서를 읽고 고쳐주세요. 아이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뭘 고치려 합니까? 빨리 서명날이나 하고 돌아가세요. 저도 잠 좀 잡시다. 라고 하면 아예 안 됩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제 말이 이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튀역튀역하고 막 다투고 서명 못하겠습니다. 갑니다. 아예 고쳐드릴게요. 뭐 이게 또 다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서에 작성하고 증거로 사용되고 열람 낭독 증감 청구권이 있고 그다음에 조서에는 서명날인이 있어요. 또 하나 빠지면 막 다투다 보면 또 도장 여러 명 조사하다 보면 도장을 또 안 찍고 가거나 서명을 했는데 날인이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날인이 빠졌으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아니 또 일 똑바로 하지 왜 사람 오라가라 하냐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증거로 제출할 수도 없고 살살 빌어서 아주 제발 좀 나와서 추가로 조사할 게 있으니까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또 추가로 조사를 하고 날인을 받고 없는 경우에는 이게 날이나 무인이 없으면 지금 이게 부정되니까 사람 조사했는데 날인하고 가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수사목을 붙여서 수사의 경과를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수사 받을 때는 맨 처음에 도착한 시간을 쓰죠. 맨 처음에 왔을 때 시간, 마친 시간, 휴식 시간을 맨 뒤에 서명상에 딱 기재합니다. 그런 거를 기재를 하니까 피신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맨 처음에 와서 이제 진술 거부권 고시해야 되고 설명하고 오는 시간 열람 요즘에는 열람 낭독 증감명령 청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하는데 또 법정에 가면은 아이고 그렇게 말한 사실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휴지 쪼가리가 돼버리니까 조서가 법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피신을 받을 때는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피해 진술은 조서로 하라라고 돼 있어서 영상 녹화하면 안 됩니까? 영상 녹화는 본증이 안 됩니다. 성범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증으로 인정 안 해주니까 영상 녹화를 하면서 과연 피의자가 사실대로 얘기했느냐. 그 영상 녹화를 하면 눈동자 돌아가는 거, 태도 뭐 이런 것을 보면 얼굴, 음성, 표정, 몸짓 이런 것을 보면은 백문이불변이라고 해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노련한 사람은 또 이런 거를 비켜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영상 녹화하자. 적법조차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가 방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2002년, 3년 이때 비디오 레코딩을 많이 했습니다. 비디오 레코딩을 했는데 조서도 작성하고 비디오 레코딩도 하고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에 가서 그 나라 영미법 국가에서는 비디오 레코딩을 어떻게 하는가 사무실의 구조, 카메라의 위치, 그다음에 스크립트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현재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 영상 녹화가 성범죄 이후에는 본증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서 성폭법 이런 데만 성범죄에 관해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보면 뇌물죄 사건에 있어서 뇌물 공여를 한 사람에 대한 증언을 번복하지 못하는데 마약 사범 같은 데에 있어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제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아직까지
증거 능력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영상 녹화를 했다가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사기죄 같은 경우에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것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망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스크립트에 사실 인정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해 버리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자, 네, 형소법은 자백 얻기 위해서 고문, 기타 강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고문, 폭행, 협박,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증언력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진술의 임의성, 네, 이게 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상당 부분의 업무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